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자주 뵈니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전문가 같은 보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항상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02-327-2353, 02-327-2353 전화를 주시면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망가져버린 문재인 케어, 윤석열이 의해서 망가져버린 문재인 케어를 이재명 케어로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라는 말씀드리고 가장 전문성이 있다는 싱크탱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컨텐츠도 이게 복지과 소사이어티 정보전략연구소 등 이 싱크탱크 또는 이런 연구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327-2353. 자, 지금 이제 본격 경선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 검증 작업은 이제 딱 끝났고,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려서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걸 하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서 어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게 국민 50%, 당원 50%가 참여해서 여기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저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 50%, 당원 50%가 참여를 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심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 부분 물갈이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참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 저 당무 개입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 마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 민주당이 차근차근 이 아주 좀 깜짝 놀랄만한 후보들을 이제 영입을 하고 또 경선 과정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보도를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자꾸 정치 혐오로 빠지게 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 가야겠죠. 예. 자, 공약이행평가. 오늘은 경기도 지역구 중에 4개 지역구 민주당으로 한번 골라봤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망스러워요, 결과는. 맞습니다. 자, 저는 특히 이걸 무작위로 이렇게 예를 들면 다선 의원 2분 또 초선 내지 재선 의원 2분 또 남녀 할당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서부,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볼 생각인데 일단 경기도는 58개 지역구 중에서 대부분이 북부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부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라서 어디를 하더라도 다 제가 좀 아는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특정 지역은 아주 친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분을 내가 평가해가지고 이 다음에 어떻게 얼굴 보나 막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저희 의견은 거의 반영 안 시키고 우리 연구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분 중에 3분은 인터뷰까지 해보고 예. 나름 아는 분들인데 박한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저는 이 방송이 민주당에게는 공약을 진짜 지키는 정당으로 가는 그게 촉매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초선 의원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다선 의원도 계신데 다선은 다선대로 좀 너무 나태하게 공약 자체도 허술하지만은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의정 활동은 뭐 중앙정치부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잘 하시고 참 멋지게 하시는데 공약을 보면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중앙당은 도대체 초선 의원들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당은 이 의원들 공약에 좀 아무도 좀 도와주거나 손을 봐주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워서 이런 상태에서 선거가 또 한 번 치러진들 그다음 22대 국회가 좀 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막 눈을 꽉 감고 그야말로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하자. 그러면 그게 그 명이 읍참마속이에요? 예. 그리고 이 평가가
특히 뭐 안 하려고 해도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적어도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 여부를 떠나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좀 체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 시흥시 을로 먼저 가봅니다. 지금 경기 시흥시 을 소개 좀 해주십시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흥시가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갑과 을로 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정왕 1동, 2동, 3동, 4동 또 백옷 1동, 2동 이렇게 해서 신도시들 많은 곳이란 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현 사무총장이시죠. 5선째 당선돼서 이번 4월 달에 6선 도전을 하는 그런 곳이고 이 지역이 왜 그렇게 가능하냐. 재정구 의원께서 여기서 그 틀을 닦으시고 이 조정식 의원이 재정구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여기서 일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그 좀 친화성을 있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선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또 신도시 거 많고 산업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투표 성향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 신도시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젊은 층들이 많고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예. 대부분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 예,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역민들한테는 공약을 안 지켜도 되는 측면으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꽤 예. 있어요. 호남의 민주당 또 영남의 국민의힘 같은 그런 그 좀 뭐랄까 이 나태한 고인물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예. 됩니다. 자, 조정식 의원 의정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인데 가결 2건으로 3.9%, 20대는 72건을 발의해서 가결 9건으로 12.5%, 19대는 56건을 발의해서 가결 2건 3.5%, 18대는 37건을 발의해서 가결 4건으로 10.8%. 사실 21대와 18대는 좀 열심히 하셨는데 20대와 19대는 그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가결률이 3% 되니까 뭐 타자의 그 타율을 따질 건 아니지만은 조금 그 다선 의원 치고는 너무 좀 그 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출마 예상자들이요? 예. 일단 여기는 뭐 경선이 곧 당선인 이런 지역이라서 조정식 현 의원께서 이제 6선 도전을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국회 부의장 후보였는데 나이가 너무 젊어서 그걸 못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또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총선을 총지휘하고 있는 시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식 의원과 경쟁하기 위해서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이분이 지역에서 시흥 마을 변호사, 시흥 우리 동네 변호사, 또 시흥시 시민호민관 이런 역할들을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많이 해 오셨던 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런 느낌이네 이거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시흥시의회 의장이 장재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또 이낙연 계열의 새로운 미래에서도 재정구 의원의 비서 출신인 비서 출신이고 김영환 의원의 보좌관도 했던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상황입니다. 김윤식 씨가 저번에 컷오프 비슷하게 되면서 예. 반발을 하고 탈당의 명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조정식 지역구에서 사무총장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반발하는 명분이 됐던 게 바로 그 김윤식 씨예요. 예. 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가지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뭐 아쉽게도 모두 다 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을 보면은 105대교를 조기에 착공하겠다. 2021년에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였는데 환경 파괴 논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아직 착공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고요. 정왕동 토치장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했는데 서울시 정부가 수도권 가밀 개발 우려 지역으로
자유경제구역에서 제외하는 그런 상태고 100억 건의 항해 경제 자유구역청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항해 경제 자유구역청은 평택에 그렇게 위치해서 공약들을 대부분 달성 가능성이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성 가능성이 하다. 예. 적절성도 그 낮게 평가됐는데요. 정황정의 그 상가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겠다 이런 것 공약은 이게 사실은 특정 지역만 완화하면 바로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정왕동에 또 동별로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는데 이미 여기에는 시형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가장 좀 황당한 공약이 월곶 국가의항 조기 개발 및 포구 매립 조속 추진 공약했는데 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월곶은 이미 의항으로서 기능이 상실해 버렸고 옆에 있는 소래포구가 있어서 그 이것에 투자를 하면 이중 투자가 되는 그런 곳인데 좀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 현실성 없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100곳 체육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서울대 시흥 캠퍼스 내에 100곳 다목적 체육관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거의 더딘 상태고요. 정왕동 상권별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지 뭐 그런 부분도 제시하지 않았고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도 공약했는데 가로등 밝기를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 뭐 수치가 없어서 측정이 불가능한 그러네, 공약이다 진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밝게 만들 거냐? 예, 뭐 50와트냐 100와트냐 지금 그 50와트가 거의 대부분이 기준인데 네. 뭐 그 부분이 지금은 한 25와트, 20와트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야, 근데 지역명이 재밌네요. 배곶. 예. 배곡이 아니고 배곶인가 봐요. 곳입니다. 예. 그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다음에 운영성 보겠습니다. 예. 정왕대로가 이제 시흥에 있는 굉장히 큰 저 대로입니다. 거기를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 대학로나 신촌의 대학로도 다 쇠퇴 중이고 요즘 뭐 학생들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그 생존에 바빠가지고 스펙 쌓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대학로 자체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낮은 그 공약이 아닌가 싶고요. 또 군자동과 중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을 공약했는데 여기도 그 54년부터 시작됐던 5일장 있는 곳인데 지금 재래시장은 다 쇠퇴해버려가지고 재생산업을 사업을 아무리 한들 좀 그 정상화되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싶고 오이도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서 도저히 경쟁이 없는데 이런 공약을 물론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상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봐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공약을 완성했다가 아니라 완성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저는 민주당 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 기왕이면 좀 그 실현될 수 있도록 공약을 좀 정치하게 만들고 예.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지역 그 여기 시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이 아주 젊은 시장이 백원노원 보좌관 출신의 젊은 시장이 의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노력들은 별로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 다음에 합리성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은 월곶동의 미래탑이라는 걸 97년도 건립했는데 지금 작년 8월에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징물을 또 설치하는 것 자체는 예산 낭비라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월곶 포구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포구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데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 활성화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을 개방하고 오이도에 모래조각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덴마크의 훈더스트드 모래 조각공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오이도 같은데 뭐 대규모 관람객이 올 가능성도 낮은데 모래 조각공원 만드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이 아마 그 지역에서 요야할 것 없이 비슷비슷한 공약들이 해가지고 나 공약을 낼 때는 4년 동안 내가 그걸 위해 노력해가지고 여기 활성화시켜 볼게 하지만 현실은 전혀 관련 없이 그냥 4년이 끝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지역 공약을 이렇게 좀 홀대해 놓고 다른 저 후보들에 대해서 공약
이행률이나 이런 걸 갖고 평가하겠다면 과연 설득이 있을지 그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그러네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네요. 예. 네. 자 그러면 경기 군포로 한번 가볼까요? 군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의 해방 일지에 나오는 그 도시가 삼포시인데 그렇죠. 삼봉과 군포를 그 결합시켜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가상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그쪽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 있었던 이유가 서울이라는 노론자유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에 갇힌 이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을 상징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포시가 이제 뭐 각각으로 나눠졌다가 또 다시 통합됐다가 어쨌든 2020년 21대 선거부터 다시 그 군포시 갑과 군포시 을이 통합돼서 단일 선거구로 된 곳이고요. 여기는 이하경 의원이 3선째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군포하면은 김부겸 의원이 일단 떠오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 또 여기서 3선을 했고요. 또 뭐 김정우 의원이 중간 한번 하긴 했지만은 쭉 전부 민주당 계열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하경 의원의 법안 한번 의정활동 한번 볼게요. 예, 이하근 의원은 3선 내내 거의 그 한 평균 2.7% 내지 3.4% 정도만 통과되었는데 21대는 89건을 발의해서 가결 3건 3.4%.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가결 4건으로 2.7%, 19대는 36건만 발의해서 가결 1건으로 2.8%. 사실 거의 의정 활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원래 굉장히 좋은 평가 받던 분 아니에요? 예, 뭐 저하고는 시민 운동을 같이 오랫동안 했던 분이시고 이분이 전남대 그 시절에 남조선 민주주의 전선 사건으로 그 투옥돼서 그 옥고도 치르시고 또 순천 YMCA 사무총장이나 시민단체 인대 그 회의의 상임 공동대표 같은 시민사회 활동도 오랫동안 하셨다가 2012년부터 이제 국회에 입성했고 특히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그 예결위원회 위원장 같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 굉장히 좀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문제는 의정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은 별로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네요 보면. 그 밖에서 시민단체나 제야에 있을 때는 요구는 많이 하는데 막상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국회 산자위원장을 하셨는데요. 국회 산자위원장이라 하면 위원장 임기 그 뭐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한 다음에 2년 동안에 매년 한 1조 내지 1조 5천억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거든요. 지역구로 쏠라당 가져가지는 못하지만은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른자이 그 보직인데 그걸 하면서도 군포에 뭘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특정 지역을 챙기는 것이 다른 지역에는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산자위원장들의 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그 뭐랄까 공평하다 할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셔가지고 그 군포 시민들이 이런 걸 알면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군포에 나오시는 분들 예상자들이요. 예, 이하경 의원이 이제 그렇게 좀 너무 지역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없어서인지 정희씨 민주당 정책위 부회장 경기도도의회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또 기재부 출신의 김정우 전 의원도 군포시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정경호 전 청와대 그 사회통합 비서관 또 이분이 그 김진표 의장 비서실장 출신인데 예비 후보 등록해갖고 그 현역 이하경 의원 말고도 쟁쟁한 후보들이 지금 3명이나 나와서 4파전이 경선을 지금 치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존재감이 없으면은 도전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4년은 그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 자체가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역이 누군가가 떴다고 하는 건 자기 그 지역에서 인정 못 받은 측면이죠.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선이 되기가 쉽지는 않은 곳인데 20대 국회의원 후보를 했던 그 건병찬 그 후보자와 그 현 군포시 당원협의회 의장인 최진학 씨, 또 박재영은 그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그 수석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등록을 했지만은 아마 민주당의 경선이 결국 본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한 지역에서요 조정식, 이하경 이런 분들처럼 막 3선, 5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상대방에 출마할 사람들이 거의 씨가 말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하경 의원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하경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합리성 5가지 영역으로 평가해 보니까 조정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고요. 달성 가능성을 먼저 보면은 금정역 사거리에 잠실 야구장 크기 인공대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0년 1월 군포시도 발표했지만은 하천법을 위반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 11월 달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기술 탈취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려면은 특허법이라든지 영업비밀보호법 이런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1년도에 뭐 주거침해나 퇴거불응 같은 이런 조항이 개정됐지만 이하경 의원이 발의한 그런 법률은 아니다 이렇게 예. 봐서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미 재선한 상태에서 3선 도전할 때 이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군포시에 연락해가지고 여기 하천법 위반 안 된지 이런 거 확인해 본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 공약을 냈나 싶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자, 적절성 볼까요? 예, 대규모 주차 시설과 컨벤션 센터를 군포에 유치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일단 군포가 지리적으로 좀 산속에 쌓여져 있는 그 주택가로서는 좋은 곳인데 산업적이나 이런 컨벤션 센터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되고 있고요. 대규모 행사나 회의 시설을 이 군포시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군포시의 그 삼본 쪽에 문화예술회관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1년에 거의 뭐 11개월 반을 놀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적절한지 이런 게 의문이고 청년 일인 기업이나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들이 주로 배달 업무하면서 노동 착취나 복지 부재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그 개선하는 노력 없이 공유 경제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분들의 착취 구조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싶고 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겠다 했는데 전국의 대학 일자리 센터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대학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닌가. 뭐 취창업 지원센터 이런 게 있지만은 생색 내기 위해서고 또 학내 벤처 같은 거 지원금 받아오기 위한 정도로 쓰지 실제로 별 도움이 거의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를 들어 공약에 뭐뭐 활성화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물어보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했다 하면 공약 지킨 걸로 해주는 거고 우리 방송 같은 데서는 이 애매모호한 어떤 표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럼 여기는 공약 안 지킨 걸로 해서 공약 이행률이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나 수치가 제시하지 않았고요. 군포역 현대화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이것도 군포역 자체가 오래된 건물인데 현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확충할 편의시설 자체도 이미 그 규모나 종류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군포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개념이 모호한 9호선 공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측정 가능성도 하루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런 공약은 걸지 마요.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유치. 그리고 군포역이 이제 지하철 4호선이 군포를 지나가는데 이 참 군포의 대표역인데 저렇게 흐름해가지고 군포 시민들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갈 때마다 드는데 적어도 이런데 하나쯤은 좀 의도적으로라도 현대화시켜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가보면 막 주차장도 허술하고 역사 자체도 좀 허접하고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 부분 군포시장도 국토부하고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금 배정도 안 해주고 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뭐 역사 자체를 못하면 주변을 좀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왜 저렇게 계속 놔두고 있는지 갈 때마다 좀 안타까운 그런 곳입니다. 군포역이 되게 허름한가 보죠. 내부가 많이 낡았습니다. 예. 예. 자, 운영성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잘하는 일 4차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군포에 4차 산업 기반의 그 기업 자체가 없어가지고 여기 뭐 스타트업 육성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기업이 없고요.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 지원 체계 구축 정책 이런 것도 지금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해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그 시위한들하고 그 경찰차하고 그 잔뜩 와 있던데 이 이동권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맞춤형 장애인 활동 지원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은 좀 그 이름뿐인 허울뿐인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공장들을 떠난 당정동 공업 지역에 신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이 당정동에 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아무런 인프라나 경쟁이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할 의지를 갖고 만든 공약인지 그냥 당정동이 안타까우니까 한번 그 불러보는 그런 정도의 공약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약이 많으면 일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오는 케이스인 거죠. 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공약이라고 내고 나중에 지켰냐고 봤더니 어떤 노력도 안 했다가 지금 계속되는 패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딱 지킬 공약 한 두세 개만 딱 지켜주면 오히려 난 더 일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합리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뭐 이런 걸 성공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금정역, 버스, 택시, 전철, 원스톱 한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도 인공대지에 만들려고 했다가 인공대지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 공약도 지킬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이고요. 위례 가천선을 군포로 연장하겠다. 이것도 수요가 낮아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예타도 통과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경제성 확보 자체도 어렵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민원 들어줄다가 그런 공약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네요. 합리성이 낮다 이렇게 근데 판단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가 넓잖아요. 예, 근데 지역마다 다 수거원 민원들이 있어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조정식 의원만 해도 오선한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어떤 지역을 딱 갔을 때 저건 조정식이 한 사업이야 이런 느낌의 뭔가 상징물 같은 게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죠 사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뭐 동네 그냥 도로 좀 넓히고 보도블록 바꾸는 그런 일들은 많이 하는데 아 내가 정말 4년 동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도움되는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국회의원들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경기 의왕 과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여기는 지역구가 그 의왕 가천 선거구, 과천 의왕 선거구 이렇게 이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바꿔가면서 했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의왕과 가천이 묶어져서 그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단일 선거가 됐고요. 여기에 잠깐 뭐 시흥이 일부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시흥군 대신에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부터는 그 과천 의왕시 또는 의왕 가천시 이런 선곡으로 그 이름은 달라졌지만 단일 선곡으로 계속해서 해왔고요. 저 보온병 안상수 지역구였던 걸로 맞습니다. 유명하죠? 예, 안상수 의원이 여기서 4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호창 의원이 한 번 했고 신창현 의원이 한 번 하고는 그다음에 21대 이소영 의원이 이제 그 당선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소영 의원의 법안 발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은 총 51건을 발의해서 가결 4건 7.8%입니다. 그래도 꽤 높은 편이네요. 예, 통과율이 다른 국회에 비해서. 7.8%면은 상당히 뭐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이 이제 부산 출신인데 김인장 법률사무소에 있다가 그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에 활동을 하면서 기후솔루션 부대표도 하고 어쨌든 환경단체 출신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나선 분이어서 그런 쪽에 활동을 좀 활발히 해주기를 바랬는데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데서는 좀 역할을 했지만은 또 중앙정치무제에서는 꽤 제가 존경스럽고 참 저런 사람 잘 뽑았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지역구 평가를 해보니까 야 정말 그 초선이라서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역구 공약을 내질러 놓고 수습도 못하고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이제 뭐 장관 등 포함해가지고 국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소영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팩트로 따지고 예. 들어가니까 이게 좀 아깝긴 한데요. 어쨌건 지금 법안 통과율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 예.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이 있더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정치적 포지션만 조금만 더 이렇게 선명했으면 초반에
포지셔닝 할 때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리고 안타깝죠. 저는 이 정도 되는 자질 있는 의원이라면 중앙당에서 좀 도와가지고 전문가 파견이라도 좀 해서 공약도 좀 정비해주고 또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서포트 좀 해줬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 이분의 능력에 비해서 이분의 활동 성과가 특히 지역구 의정 활동 성과 이렇게 미미한 것은 의원 개인의 어떤 책임만으로 물을 것은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약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데 중앙당 공약뿐만 아니고 지역구 공약들도 좀 챙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의원 과천 출마 예상자들이요? 예, 일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 지냈던 윤재관 씨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김원효인가 하는 그 개그맨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국회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고 보좌진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의장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도 민보협 지분으로 공천을 받을 뻔하다가 이제 밀려서 청와대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이랑 또 우리 새날도 출연 적이 있는 이연영 씨 여론조사 전문가 요분도 이쪽 지역에 나오겠다 했고 오동현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 이런 분도 여기에서 출마 선언을 해서 어쨌든 여기도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이소영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곳으로는 돼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경선 과정에서 이 공약에 대한 검증도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받는 예. 그리고 공약 경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고향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도 달성 가능성, 적절성 등 5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하루 이렇게 평가되었고요. 달성 가능성을 보면 가천 위례선을 가천 구간 연장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에 지금 민자 적격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임기 내에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 지원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든든히 마련해 양극화 빈부격차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자체가 노란 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노동 지원 정책이 후퇴하고 있어서 이것도 달성 가능이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요. 공정한 경제 전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갑질이라든 폭리 얼지리위원회도 만들어봤지만은 그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좋은 공약이긴 한데 국회의원 한 명이 자기가 달성을 하기는 쉽지 않은 공약이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영리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약 이렇게 내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재선 때 어떻게 공약을 내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분이 의욕적으로 132개나 되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기억도 다 하기 어려울 건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가 하나고 두 번째로 중앙정치 공약하고 지역 공약을 좀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정치 공약은 자기 책임이 많이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적절성 측면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에너지 환경 전문가다 보니까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노원구 같은 데서 제로 에너지 시범 은 있는데 단지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또 국내 기술력이 아직 그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공약이었고요. 한전의 자재사무소를 이전하겠다라고 하고 그 지역을 그린 에너지 산업단지로 변화시키겠다 했는데 일단 이전도 안 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해당 부지가 그린 에너지 산업단지로는 좀 부적절한 공약으로 곳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신혼과 청년 주택을 위한 맞춤형 도시, 공공실부 주택과 조합형 주택, 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는데 일단 과천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게 주택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 거의 서울이죠, 뭐. 예.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도 조금 지역을 선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좀 구분해서 하든지 이런 정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 이 자체도 차별 없는 이런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에 새롭게 만들 일자리 숫자 자체도 없고요.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 전환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전환하려는 숫자 자체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환경 쪽 예. 변호인
사법시험 합격 뭐 이런 예. 과정들을 거친 사람이기 예. 때문에 자기 전문성은 있을 텐데 예. 공약 어떻게 세우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대선 공약이잖아요, 사실. 예. 자, 운영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너지 전환 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했는데 일단 과천이나 의왕에는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가 없어서 전력신 산업이나 미래차 연구소 유치 같은 거는 좀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고요.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도 마찬가지로 이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 식품 가공이나 외식 등에 초점을 맞춘 월드 푸드 테크 시스템을 유치해서 이거는 첨단 산업이라 하기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공약도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체험센터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의왕에 설치되기도 쉽지 않지만 설치된다 한들 이게 크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다음에 이 월드 푸드 테크 센터는 서울대하고 산학 협력하는 사업인데 첨단 산업하고 관계없이 외식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관리하는 이런 쪽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렇게 좀 평가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공약은요 많을 필요는 없고 디테일하게 짜서 딱 요만큼만 근데 한 뭐 100% 중에 한 70%만 했어도 우리 인정해 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공약들이 없어요. 예. 어느 지역이나 다 그래. 자, 합리성 한번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하면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을 동별로 신설하겠다. 그래서 동별보다는 거점별로 설립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평가되어지고요. 전문 병원을 유치를 공약하겠다 했는데 의왕시 자체가 인구가 15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서울하고 관련 병원들이 많아서 정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암 특화 병원을 유치하고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인천 송도라든지 서울 홍릉, 경기 성남이 이미 다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뭐 중복 투자의 우려가 높아서 합리성도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방송을 계기로 민주당이 공약을 할 때 뜬금 잡기식 공약 말고 구체적인 거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과천 의왕은 옆에 금포하고 거의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좀 공동으로 공약을 낸다든지 지역별로 센터를 분산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모경 의원 가겠습니다. 예. 광명시 갑. 예.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광명시 선거구가 인구가 늘어가지고 광명시 갑과 을로 나눠졌습니다. 광명시 을 선거구가 이제 철산 3동이 편입되면서 광면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해가지고 광명 관련된 이름 붙은 동네하고 철산동 이름 붙은 사동까지가 모두 포괄돼서 편입되었고요. 옛날에는 이제 안양시, 광명시, 시흥군, 옹지군 이런 것들이 통합 선거였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러서고 하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지고 해서 광명시 가까울로 분구됐다가 다시 통합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92년 14대부터 계속 광명시 선거구로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고 손학규 의원이 이쪽에서 두 분 당선됐고요. 한나라당의 전재희 의원도 옛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했던 분인데 네. 이분도 당선된 곳이 있지만은 주로 이쪽 지역은 백재현 의원이 3선을 내리했기 때문에 이분의 조직력과 세력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곳이고 이 조직들이 바탕을 대하고 이모경 의원이라든지 양기대 의원 같은 분들이 각각 올라나눠서 당선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불출마돼서 전략 공천됐던 그렇습니다. 전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 예, 우생순의 네, 모델입니다. 자, 의정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모경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7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의한 거죠. 가결이 20건으로 그래도 15.7%로 지금까지 본 제일 높아요, 예, 지금까지. 의원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야, 가결 예. 20건이나 했어요. 예.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발의한 걸로 자기 치적으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런 측면이 있죠. 많이 발의했는데 통과를 몇 개 못하면 통과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반대로 많이 발의하지 말고 몇 개만 통과시키면 올라가는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치적으로 법안 발의 수만 높이는 경우가 꽤 많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과결이 20건이나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주로 법안들이 주로 문광위원회 소속이라서 문화관광체육 쪽이 중심인데 전부 제정은 아니고 개정이라서 조금 문구 바꾸는 것들인데 뭐 청부 법안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과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 이 지역 출마자들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이모경 의원이 이제 재선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민주당의 윤재성 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 또 임혜자 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선임 행정관 이런 분들이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또 한 번 이쪽이 이제 센 사람이 없으면 전략공천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곳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전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기남 그 크레오 의원이라고 그 개인 의원하는 원장님이 광명갑 당위원장인데 이분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또 권태진 당위원장도 등록을 했고 또 새로운 미래당의 이주희 전 시의원은 또 이 출마가 예상되어서 뭐 저 여당이든 야당이든 혼전인 양상이 예상되는 그런 곳입니다. 광명. 근데 다 고만고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모경 의원의 공약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모경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지표로 평가해 보니까 합리성은 중이고 나머지 4개는 하로. 그래서 오늘 4명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을 하나 평가받은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 가능성을 보면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강명이 일부 기업은 있지만 배드타운이라서 이런 기업 자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강명시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2,200개의 기업을 입주하고 9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테크노밸리가 2018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라서 임기 내 달성은 아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중소제조업체를 스마트 공장으로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마트 공장은 아직 대기업도 초기 단계라서 중소기업까지 오기에는 아직 10년 이상이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달성 가능성을 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성의 의원 등 보고 예. 초선 공약은 좀 약간 호황될 수 있어요. 예. 뭔지 몰라갖고 재선 때 공약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공약들이 되게 많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광명시가 아파트 거주율이 88.9%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광명시장님이 이런 분들을 좀 통합하고 그 지역 그 마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도 제가 받고 예. 있는데 그 여기에 공장을 더 유치한다든지 뭐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적절성이나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야 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적절성 측면에서도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봤지만은 그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그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이미 있어서 신규로 신설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광명연구에 프로 스포츠팀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본인이 이제 스포츠 선수다 보니까 그런 공약을 했는데 광명에서 이걸 유치해가지고 뭐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 있을지 세금 낭비가 아닐지 그리고 600년 소방 역사를 담은 5,072점 아주 그 숫자까지 다 명기해가지고 소방 유물을 보관하는 소방박물관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이 설립 예정지 앞에 경륜장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 박물관이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것이 과연 광명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좀 의문입니다. 근데 이 공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소방박물관은 이미 이제 예산은 배정해놓은 상태인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경륜장이 앞에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 교육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프로 스포츠나 실업 스포츠팀 유치하는 거 예를 들면은 핸드볼 팀 하나 광명 정도에 유치하는 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프로하고 프로축구처럼 큰 거 말고. 그래도 예산도 좀 많이 들고 당장 강명시가 그런 아이덴티티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차라리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분이 저
선수 출신이고 하니까 생활체육 쪽으로 그런 것들을 좀 광명에 빈 공간들 많거든요. 뚝방길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데를 곳곳에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을 좀 그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동네의 어떤 마을 같은 분위기도 만들고 참 좋겠는데 그런 거는 찾기가 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었다 이런 거고요. 예. 측정 가능성 한번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보건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민간과 뭐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데 협력을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청년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 제도에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반영된 내역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뭐 찾으셔야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 용어도 조금 너무 모호한 그런 공약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측정 가능성도 하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드디어 중이 하나 나왔네요. 운영성은 가겠어요. 예, 뭐 운영성도 저 중을 드리긴 했지만은 개별로 살펴보니까 과연 그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광명에서 생산된 물품을 최우선 활용해서 관내 중소기업하고 건설업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광명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업체들이나 그 상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질병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모바일 진료 체계 강화를 공약했는데 일단 비대면 시범 사업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의협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질병 취약계층은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진료를 더 강화해 줘야 되는 게 옳은데 그러네요. 누가 이런 근거 없는 공약을 옆에서 속삭여 갖고 치타하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특히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을 도입하겠다. 그걸 통해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하는데 군 의료는 일단 군 병원부터 군 의료 체계까지 전반적으로 군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민간 보험을 가입시켜서 민간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고 효과성도 떨어진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무슨 비대면 모바일 진료 체계도 마찬가지고 현역병 단체 보험도 마찬가지고 좀 현실성이 없는 좀 공약을 엉뚱한데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중이에요? 그나마 뭐가 있어요? 좀 예산을 투입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강명 그 지역 생산 물품을 구입해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지자체들이 좀 많이 노력하고 일부 뭐 효과도 있는 그런 공약인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다한 나오게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좀 중도 있고 상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 뭐 앞으로 나오긴 할 건데.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일한 중이 예. 지금 이모경 의원의 운영성이에요. 예. 다 합리성 한번 볼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아레나 동구장을 건립하겠다. 뭐 강명시 규모나 여건 면에서 동구장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축구장, 야구장 뭐 이런 부분들도 대규모 스포츠 시설 자체가 지금 예산 낭비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조그마한 동네 소규모 스포츠 시설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고요. 문화와 교육이 융합된 도덕산 전문 과학관을 건립하겠다 이런데 도덕산에 캠핑장이 있어서 사람들 오니까 전문 과학관도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경기도 내에 이미 다수 전문 과학관이 있어가지고 뭐 중복 건립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합리성도 하로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공약을 자체가 끝났나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 예, 지금 추진은 못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약은 걸었는데 이런 경우는 있죠. 특히 전략 공천된 사람들은 지역을 잘 모른 채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약 좀 내놔봐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정치인들이 했던 공약 사실상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공약 내는 경우가 많은데 똑똑한 국회의원 같으면 재선 나갈 때는 공약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은 열심히 하셨지만은 정책을 위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당에서 쇼업을 위해서 전략 공천을 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할 때만 신경 쓰고 끝나고 나면 내버려 두는 이런 행태는 좀 극복돼야 될 사례로서 저희는 사람을 좋은 분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정책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이 이모경 의원님의 사례를 보면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조정식, 이하경, 이소영, 이모경 종합
예. 일단 뭐 시흥시 의뢰 조정식 의원은 5선의 최다선 중진 의원인데 실제로 그 지역 성장 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대로 된 게 없었고 또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지만은 너무 건설 공약에만 치중돼 있고 뭐 오이도 그 모래 조각 공원이라든지 월곶 포구 축제 같은 비현실적인 이런 공약들로 다수돼 있어서 다선 의원으로서 좀 맞지 않지 않는가. 그 만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만두고 젊은 분에게 양보한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런 분이 어떻게 그 현근택 의원 후보 보고 그만하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생각이 한편에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하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산자위원장까지 했는데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특히 이분은 전체 37개 공약으로 좀 공약이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 그중에 67%가 사회복지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과학기술이나 문화교육 같은 부분은 너무 소홀하고 특히 공유경제나 뭐 청년창업 같은 부분은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그런 공약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많이 언급했지만은 굉장히 이분이 열심히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공약 자체가 뭐 스마트 그리드, 전력 신산업, 미래차 연구소, 제로 에너지 주택단지 같은 달성이 쉽지 않은 그런 공약들이 많았고 특히 이 공약들의 상당수자가 경제 대전환, 또 양극화 해소,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이렇게 슬로건 구호 같은 그런 공약이 많아서 아예 이런 것들은 그 구호라고 밝히면서 중앙정치 공약으로 분류해버린 게 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쉽게 표현하면 뭘 몰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언급했지만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채택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무슨 아레나 돔구장 또 뭐 축구장, 야구장, 생활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하겠다. 근데 이분이 엘리트 체육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반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접근성 높은 소규모 시설이 필요한데 적어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만이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공약들을 내세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방송을 하면서요. 상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제발 상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잘했다. 다도 아니고 5개 분야 중에 하나라도 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 공약을 평가하면서 또 일부 이제 그 민주당 열 지지자나 그런 분들은 민주당 그 의원들이나 후보들을 이제 낮게 평가하면 그 반대쪽에 좋은 일 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 비판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비판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후보들이 나오고 또 그분들이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분간 순서가 좀 계속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좀 들어주고 또 그것을 지역에서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급 투표하자면서 사실 공약 평가는 안 했죠 지금까지. 예. 공약에 대해서 옛날엔 그랬다 치고 22대부터는 공약 지키는 국회의원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구독이나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영 방송 해가지고 막 이재명 대표 그저 테러 사건에 가짜뉴스나 내는 그런 저질 방송 말고 이런 게 진짜 레거시 미디어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새날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지역 언론도 안 해요.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야, 366회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 366회면 징그럽게 했네요, 진짜. 자, 새날은 이따가 9시에 네 분 나오는 방송. 노영이, 전현희, 최민희, 김현 나오는 방송. 네 분 나오는 방송에 뵙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7시에 정목지 TV로 가시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